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고요. 텍스트북은 Lesson 4, The Dark Side of Light,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 not only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light pollution에 대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naked eye,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지문은 이어서 light pollution으로 인해서 생기는 갖가지 문제 상황들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ot only does light pollution take away the beauty of the night, but it also harms the environment and the creatures living in it. 자, 제가 읽은 문장 뒤에 예를 들면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배우게 될 세 개 단락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바로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이 오늘 배우게 될 세 개의 단락을 아우르는 메인 센텐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락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다 이 topic sentence, 이 메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not only A, but also B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only does light pollution take away the beauty of the night. 네, 빛 공해가 빼앗아간 것은 당연하고 뭘 빼앗아갔죠? The beauty of the night. 밤의 아름다움. 밤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간 것은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light pollution, 빛 공해는 또한 harms, 해를 입힙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해를 입혀요? The environment, 환경과 the creatures, 생명체에 해를 입힙니다. 자, 이 생명체는 어디에 살고 있는 생명체인가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죠. Living in it.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제시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에 해를 입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트 폴루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밤에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줄었죠. 다시 말하면 밤의 아름다움을 빼앗겨 버리게 됐어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이건 당연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도 해를 입히는 악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새가 나옵니다. 네, 새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새는 첫 번째 사례, 뭐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죠? 빛공해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되는 생명체의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자, 새인데 어떤 새를 얘기합니까? Birds that are active at night. 밤에 활동하는 새들이네요. 밤에 활동하는 새들은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Navigating the night skies. Navigating the night skies라고 하면 밤하늘을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네요. 왜? Because of light pollution. 빛 공해 때문에 밤하늘을 navigate,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These birds, 이러한 새들은,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어떤 새들일까요? 네, 밤하늘을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밤에 활동을 하는 그런 새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 새들은 의존합니다. 무엇에 의존하냐면 light from the moon and the stars. 밤하늘의 달과 별로부터 나오는 빛, 그 빛에 의존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데 밤하늘의 달이라든지 별을 빛을 이용하는 건데 사람들이 만든 인공조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네요. 네,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문장들에서 기억해야 될 문법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ot only A but B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not only에서 이 not 부정어가 지금 문두에 들어가 있죠. 자, 부정어구가 문두에 위치하게 될 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것을 도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not only 다음에 주어가 아니라 조동사 do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이렇게 뒤에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take away는 조동사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not only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어가 나온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치 구문이라고 합니다. 주어 뒤에는 일반 동사의 원형이 나옵니다. 원래 형태. 왜? 조동사 do 또는 does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creatures라고 하는 명사를 뒤에서 현재 분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다. living in it,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는 연결사 뒤에 나오는 birds that에서 이 t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 birds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고요. 주격관계 대명사는 뒤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죠? 자, 같은 문장에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좀 볼게요. birds가 실질적인 주어가 되고요. 단수 주어가 아니라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have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일치, 주어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고요. 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하는 수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have difficulty ing입니다. 요거 정리해 놓고 기억하시고요.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등장을 합니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because of가 전치사니까 명사구가 등장을 했네요. light pollution. 주어 동사의 형태 아니죠? 의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depend on이고 count on, rely on도 역시 의존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문장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문장에서 우리 어떤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새의 특징은 밤에 활동을 하는 새고요. 밤하늘을 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는 빛공해 때문이고요. 자, 빛공해가 어떤 이유에서 이 새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lighting confuses these birds. 인공빛은 이러한 새들, 밤에 활동을 하는 이러한 새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원래 어둡고 보이는 것은 달빛이나 별빛이어야 되는데 새들에게 그런 것들이 잘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새들은 결국 crash, 충돌하게 됩니다. 무엇에 충돌을 하게 되냐면 buildings, 건물에 충돌을 하게 돼요. 또는 flying, 날아다니게 되는데 in circle, 빙빙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게 돼요. 뭐 할 때까지? Until they drop, 그 새들이 drop 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From exhaustion, 지쳐 떨어질 때까지 빙빙 하늘을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에 새들이 날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대로 날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either A or B 구조입니다. either A or B는 A 또는 B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병렬 구조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진 end up ing가 있습니다. end up 뒤에 ing는 동명사 ing인데요. 자, 병렬 구조 찾아볼게요. end up crashing, 결국 건물과 충돌하게 되다.
또는 end up flying in circles.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게 되다. 자, 여기에 crashing과 flying의 형태가 같죠? 이것은 end up ing에 걸려있는 병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례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also라고 하는 단어의 역할이 큽니다. 앞서서 그 light pollution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피해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생명체 birds가 나왔는데요. 그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생명체가 sea turtles가 되겠습니다. sea turtles는 바다 거북입니다. 자, 바다 거북 역시 are threatened.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겠네요. 자, 수동태 나와 있나요? 네, are threatened. 네, 전형적인 수동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 거북 역시 또한 위협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Light pollution, 빛 공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어떤 위협을 받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sea turtles, 대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sea turtles를 가리키겠죠. 이 바다 거북이는 live in the ocean, 바다에 살아요. 하지만 hatch, 부화합니다. 어디서 부화하나요? On the beach at night, 밤에 해변가에서 부화를 해요. 바다에 살지만 밤에 해변가에서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해변가까지 걸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You will hatch at sea, 새로 부화한 sea turtles, 바다 거북은 find the ocean, 바다를 찾아 나가요. 새롭게 부화한 바다 거북이들은 find the ocean, 바다를 찾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찾아 나가죠? By following the bright horizon. By following, 따라감으로써 바다를 찾습니다. 뭘 따라갈까요? The bright horizon. 밝은 수평선을 따라감으로써, 밝은 수평선을 따라감으로써 바다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Millions of baby turtles, millions of, millions of라고 하면 수백만 마리가 되겠어요. 수백만 마리의 새끼 거북이들이, 새끼 바다 거북이들이죠. 새끼 바다 거북이들이 die every year, 매년 죽게 됩니다. Because, 그 이유는 artificial lighting, 인공 조명이, 인공 빛이 keeps them from finding the ocean. keep 목적어 from ing 라고 하면, 자, 여기 보시면 keep 목적어 from ing가 나와 있죠. 목적어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백만 마리의 새끼 바다 거북이 매년 죽어나가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인공 조명이 그 수백만 마리의 새끼 바다 거북으로 하여금 finding the ocean, 바다 찾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에 살지만 밤에 해변에서 부화를 하고 새롭게 부화한 이 바다 거북 새끼들이 밝은 수평선을 따라가면서 바다를 찾아서 바다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바다 찾기가, 바다가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죽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이 지문에서는요,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 하나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야 돼요. 반면에 because of는 어떻습니까? 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A로 하여금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수거가 뭐였어요? keep A from ing.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87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소제목으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글씨로 light pollution, animals, plants, and people are affected 라고 나와 있어요. 빛, 공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are affected, 영향을 받는다.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사례로 제시된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화면에 보이는 문장에서 also라는 단어 또 보이시죠? Plants are also victims of light pollution. 자, 앞서서 어떤 생명체들이 사례로 나왔나요? Birds, 밤에 활동하는 새들. 두 번째로 sea turtles, 바다 거북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해를 입는 그런 생명체로 등장을 했는데요. plant, 식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빛공해로 인해 해를 입는 세 번째 사례로 plants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물도 또한 victims, 희생자입니다. 무엇의 희생자? light pollution, 빛공해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들과 달리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s use light from the sun. 네, 식물들은 light from the sun. 네, 태양 빛을 이용하게 되네요. 무엇을 위해서? For photosynthesis. 광합성을 위해서 태양 빛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자, 여기서 대의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인 plant가 되겠죠. 하지만 식물들은 또한 뭐를 이용하기도 하냐면 darkness, 어둠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 plant는 태양 빛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둠이 필요한 거네요. 네, 빛과 어둠이 모두 필요한 거네요. 그쵸? 자,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To rest. To rest, 뭐 하기 위해서인가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네요.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To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The chemicals,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둠이 또 필요하네요. 자, 이 화학물질은 뭐 하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이냐면 necessary, 뭐 하는데 필요한이란 뜻이죠. necessary for their daily functioning, 그들의 일상 기능에, daily function, 일상 기능에 필요한 chemicals,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어둠을 또한 필요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식물들은 광합성을 위해서 태양빛도 필요하고 쉬거나 아니면 어떤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둠도 역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rtificial lighting, 그 인공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reduces, 줄입니다. 감소시킵니다. 뭘 감소시키나요? Production of these chemicals, 이러한 화학물질의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화학물질은 어떤 화학물질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화학물질, 어떤 화학물질이었어요? 일상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화학물질이었죠. 이런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어떤 생산,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보시면 alters,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The flowering cycle. flowering cycle이라고 하면 개화주기입니다. 개화주기를 바꿔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궁극적으로 결국 artificial lighting, 이 인공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hurts their chances of reproduction. 여기서 대여가 가리키는 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사례로 들고 있는 식물들이겠죠. 식물들이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게 되는 걸까요? reproduction, 생식, 번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hurt라고 하는 단어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앞에 harm이라는 단어, 해롭게 하다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 단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문장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문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to rest and to create. 두 번째 투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투부정사, 두 개의 투부정사는요, 모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문장, artificial lighting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두 개의 동사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동사는 모두 단수 동사,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단수 동사로 쓰였어요. 이유는 주어가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동사가 모두 단수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번째 레슨 4 해당되는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